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원주 교육지원청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 부지의 매각은 활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이어 절벽 위에 조성된 잔도와 전망대가 완공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이번 주말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대학별 면접고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채점과 실제 성적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 끝까지 수시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8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44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3명, 교회 관련 2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고 춘천 10명, 강릉 6명, 속초, 홍천에서 3명씩, 화천, 철원에서 각각 2명, 동해, 정선, 양양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원주의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4명, 교회 관련 확진자도 1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원주 교도소 직원 1명이 포함되면서 재소자 1000여 명의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13개 시군에서 87명이 확진돼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71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335명입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원주 교육지원청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늘어나는 교육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청사가 너무 낡고 비좁다는 건데요. 민병희 교육감까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8년 지어진 원주교육지원청입니다.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고 칠이 벗겨졌습니다. 본관 건물을 제외하고 4개 동이 더 들어서 있는데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 위센터 등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었습니다. 좁은 부지에 5개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주차장도 비좁아 상담과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각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과서 관련 업무도 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 담당 인원도 충원되는데 공간은 이미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사무 공간도 지금 부족하고 또 이렇게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사무실에서 대기하실 수도 있는 공간이 없어서 현관이나 밖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이제 줄을 서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건물 노후화와 교육행정 수요 증가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막대한 사업비 등 여러 사정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도정 질문에 나선 민병희 교육감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그걸 어떤 첫삽을 못 떠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의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저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신축 이전하는 안이 검토 중인데 조성 중인 단구 근린공원 내 공공청사 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원주 교육지원청 이전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교육청은 원주시에 현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주시는 현 부지 대신 옛 학성초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입장을 계속 주장해가지고는 전혀 풀리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원주는 도시기능 확대와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출렁다리로 유명한 원주 소금산에 절벽의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잔도와 전망대가 완공됐습니다. 출렁다리와 쌍벽을 이룰 울렁다리는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조기 완공된 시설들이 이번 주말에 미리 선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소금산 8부능선의 절벽을 따라 설치된 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숲속에서부터 설치된 휴식 같은 나무 데크를 쉬엄쉬엄 걷다 보면 어느새 발밑에 허공이 펼쳐지는 아찔한 구간에 이릅니다. 다시 공중에 뜬 기분을 따라 걷다가 도착한 곳에서는 새들보다 높이 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소금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꼭대기입니다. 저기 있는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병풍처럼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걸 목표로 조기 완공했습니다. 출렁다리 도착 부분에서 출발해 700m에 달하는 데크 산책로, 절벽을 따라 걷는 350m 소금잔도, 155m 높이의 전망대 스카이타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우선 준공해 이번 주말인 27일부터 일반에 개방합니다. 지난달 문을 연 야간 코스 나우라쇼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면서 2달 새 32,000명이 찾은 데 이어 주간 코스인 잔도와 스카이타워가 자리를 잡으면 소금산밸리 전체가 원주 관광의 효자 상품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대형으로 단체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도 아무리 안 잡아도 150만 이상은 첫 해에 찾을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렁다리의 2배 규모인 404m의 울렁다리가 추가로 완공되면 소금산밸리가 정식 개장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돼 산을 오르지 않고도 소금산밸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함께 사용하는 통합 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택시가 지역사회에도 진출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의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콜 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승객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가 가맹을 맺고 카카오 택시로 출범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반 택시들이 카카오 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간판까지 바꿔단 건 처음입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하는 곳은 춘천과 원주에 이어 강릉까지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익 면에서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블루가 조금 유리하다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평소 하던 거에 그냥 한 20% 정도? 그 정도 수익 증대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콜을 배제하겠다는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의 전제 조건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재차 카카오 콜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택시 요금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설렘콜 시범 운영에 참여한 택시들마저 카카오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합콜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콜 운영에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콜은 강릉 지역 개인 택시와 법인 회사 택시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인데 기존의 개인 택시 전화 콜 서비스와 연동돼 운영되다 보니 개인 택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 서버에 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콜이고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급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많다는 거죠. 강릉 지역 통합콜 추진위원회 측은 급격한 법인 택시의 감차와 대기업 택시의 사업 확장에 맞서기 위해 통합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통합콜 참여 택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서부터 계속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취지는 좋았는데 다른 회원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지금 콜이 한 11,000콜 정도 올라와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되거든요. 소규모 지자체와 달리 젊은 층과 외지인 이동이 많은 중규모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입된 통합콜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콜과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대기업 플랫폼과 지역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상생 협력하는 내용에 각종 경제적 부담을 상호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력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그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 통합콜과 카카오콜의 대립 구조보다는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보장되고
승객들의 불편이 없는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 불수능이라 불릴 만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시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채점만 한 상태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단정짓지 말고 끝까지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 저녁 무렵 교육청 내 진학지원센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 면접이 시작됩니다. 지원한 대학의 출제 경향을 고려해 대입 지원관과 실전처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갑니다. 고3 2학기 일부 기간을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답변해 주세요. 재해부터 시작했던 자유학기제라는 개념과 갑자기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의 면접에는 74명이 신청했지만 42명만 참여했습니다. 가채점 결과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들 상당수가 대학별 면접고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이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데다 체감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되면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큰 고비가 됐습니다. 수능 이번에 어려워서 최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맞춰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만 보고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성적표가 나오면 4, 5점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면접도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일부 사설 업체가 제공하는 원점수로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학별 반영 점수를 대학별 반영 비율이나 가중치를 통한 점수를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달 10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더라도 수능 체제가 바뀌어 이전 결과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끝까지 집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경찰서는 부부간 불화를 중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이댄 52살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위협을 벌이다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습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전국 경찰의 서한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오늘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상에는 산돌 식품이 선정돼 1억 원이 수여되고 네오플랜과 디피코, 넥스트바이오 주식회사, 청아 굿푸드, 케이플라이드 등 10개 업체가 우수상에 선정돼 4천만 원과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상식에선 역대 일자리 대상 수상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범해 지역 경제 발전과 도내 일자리 창출 논의에 나서며 강원도, 지역 대학, 기업이 지역 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강원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1 원주 문화예술포럼이 모두의 공간, 모두의 예술을 주제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선 옛 원주여고를 리모델링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시민의 공간이자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공간과 문화예술 생태계의 연결, 공간에서 예술가와 관계 맺기 두 가지의 소주제로 내일까지 실천 사례 나눔과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중 절반만 구제해주는 예산안을 의결하자 또다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 연합회에 따르면 탈락률이 높았던 도내 전문대를 비롯해 전국 탈락 대학들은 추가 지원 대학을 어떻게 뽑을지 논란이 되는 만큼 전체 탈락 대학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도 탈락한 대학의 절반만 지원해주는 국회 결정은 지망대의 소멸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내 확진자 급증으로 전담병원 가동률이 71%를 넘어서면서 강원도가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규모를 현재 912개 병상에서 1,136개 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재택치료를 위한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비상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담당 인력도 500~600명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 춘천, 강릉의 확진자 주간 합계가 150명 이상일 경우 나머지 15개 시군은 35명 이상일 경우에 자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원주가 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원주시는 2, 3일 더 추이를 지켜본 뒤에 방역 지침 강화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오늘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총회에서 올림픽 유산에 대한 특별 세션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유산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2023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유치 의향을 전달하는 한편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홍보했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조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평창군은 2009년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